교육감님, 예. 위장 전입은 저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불법 맞습니까? 예. 위법 행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ABA, 그러니까 입학 후에 다시 살던 주소로 옮기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는 위장 전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장 전입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위장 전입과 통학구역 불일치로 선량한 학생들이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왜 교육청과 포항교육전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 공문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통학구역 불일치 학생의 경우는 그 이사를 왔다가 다시 이사 가더라도 그 학생들의 그 교우 관계나 이런 것들을 그 보호하기 위해서 학생은 두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강제로 이 학생을 전학 보낼 수는 없는 그런 법적인 자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공문이 나갔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 점 유념해가지고 더 해주시고요. 예. 지난 11월 7일에 대구시의 경우를 박치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얘기 있습니다. 그거 한번 행감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지난 8월 19일, 10월 11일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통학구역 불일치 학생을 후순위에 배정하고 지곡초, 제철초, 효자초 졸업생을 제철 중에 배정한 다음 그래도 과밀이면은 효자초 학생만을 추첨해서 제1학교군에 배정하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선량한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간담회 개최 이후 3가지 항목을 공고를 했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과 포스코 교육재단에 답변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고 내용은 저희가 권고한 내용이 사라진, 거의 대부분 삭제된 채 발송이 되었습니다. 제안의 순서도 뒤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권고한 것은 위장 전입과 통학구역 불일치를 제외하고도 가밀이 발생하면 효자초만 추첨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또 효자중 설립시까지 2, 3년 동안 다 배정하고 현재 학구를 유지하자, 거기에서 학군 개편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용이 다 빠졌습니다. 참 그 포항교육전청에서 공문 내용 보낸 걸 보면은 저도 화가 납니다. 그러면은 학부형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많이 화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좀 후순위 배정하고 한 얘기를 교육청과 그 포스코 교육재단에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교육감이 어떤 답변이 왔는지 아십니까? 아마 그 의원님 요청하신 부분이 그게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학교에서는 그 교육청에서는 학교 쪽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제 올해부터 시행하느냐 내년부터 시행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이제 한 1년쯤 이렇게 유예를 더 하는 게 어떻게 했나 이런 생각으로 답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하고 좀 틀리게 들은 것 같습니다. 예. 행정 예고 등을 사전에 하지 못하여 학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제가 11월 7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 예고 기간이 얼마냐 물었더니까 답변을 안 했습니다. 11일 포항교육전청에서 재차 물었습니다. 그랬더니까 답변이 200일이 아닌 20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20일. 예, 맞습니다. 예. 중학교 배치가 있기 전에 행정 예고를 하고 위장 전입과 통학구역 불일치를 포항시와 단속한다면은 당장 과밀을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11월 18일 간담회 이후 11월 19일에 행정 예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왜 행정 예고를 이렇게 못한다고 답변을 했겠습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해 하느냐 내년 하느냐 이런 문제를 두고 20일 가능은 하지만은 시행은 내년부터 하는 게 어떻게 했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 이제 우리 교육위원회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타결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동안에 우리 박채아 위원장님과 박용선 의원님의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하나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적극 행정을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포스코 교육재단은 2019년부터 학교 지원금을 많이 대폭 축소해 왔습니다. 또 21년부터는 도교육청이 포스코 교육재단 산하초등학교에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제가 개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다수의 포항 시민들과 지국에 사시는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포스코에서 예산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교육감님, 도교육청에서 100% 예산 지원한 거 맞죠? 예, 거기 뭐 학생들 돈을 받지 않는 사립이기 때문에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목적 사업비 보조금도 최근 5년간 두 학교에는 261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교육감님, 재단 출연금이 줄고 도교육청이 예산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학교의 운영 주체는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예, 뭐 주체는 지금 학교 법인으로 되어 있지만은 뭐 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포항 교육전청의 억지 공문을 외부로 유출되면서 그때부터 모든 사태가 확산되고 원망이 교육위원회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지난 11월 11일 포항 교육전청 행정사무감사 당일입니다. 때 아닌 근조 화환을 내걸고 교육위원 전원에게 비방하는 문자와 카톡을 보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겠습니까? 정치권에서 막말, 선동, 괴담 정치를 해서 거짓말이 드러나도 사과 한 번 없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현실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교육감님, 내 아이 학습권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어른들 때문에 선량한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이 공정한 교육이라 생각하십니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자료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포항시 장량동 소재 일부 초등학교의 중학교 진학도입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장량동에는 7개의 초등학교가 있고 장량동에 있는 중학교 2개를 포함해서 10개 중학교에 추첨을 통해 진학합니다. 7만이 넘는 장량동의 달랑 중학교는 2개뿐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먼 곳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집 앞에 있는 중학교에 보내달라는 민원이 쏟아집니다. 저는 설득을 했습니다. 교육감님, 이번 제철중학교 사태를 보면서 저와 박채아 위원장께 쏟아졌던 비난은 11월 18일 간담회에서 대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저는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장량 주민은 피해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장량동 아이들이 희망하면 장량동에 있는 중학교에 전원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